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죠. 네, 전 세계 77개국 290여 명의 화학 영재들이 참여한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지난 15일부터 열흘간 열린 제4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로 중국, 대만과 함께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지난 1968년 체코에서 첫 대회가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처음으로 출전한 이래 통상 6번째 종합 1위에 올랐고 2011년부터 3회 연속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기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1위를 휩쓰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비만과 당뇨의 상관관계에 대한 단서가 분자적 수준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식욕억제 호르몬으로 알려진 렙틴과 인슐린의 상호작용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함으로써 비만과 당뇨 관계 설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의대 호원경 전종 연구팀은 주의 모델 실험을 통해 공복 상태에서 렙틴이 있어야만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기 위해서는 인슐린 분비 조절 단백질인 KATP 채널이 세포 안에서 세포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렙틴이 KATP 채널 이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렙틴 인슐린 관계를 모두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에 활용돼 비만과 당뇨의 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과학원회보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네,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20명에서 많게는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치사율도 40%에 이르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군의 생존 기작이 규명됐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인체 내에 감염되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람의 장에 존재하는 N아세틸 누라믹산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명희, 서울대 최상호 연구팀은 나날이라는 단백질이 폐혈증균의 N아세틸 누라믹산 에너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인체 내에서 폐혈증균이 대사작용을 하면 대사중간체들이 생성되는데 이 대사중간체와 나날 단백질이 결합하면 나날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돼 N아세틸 누라믹산의 대사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식중독균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항미생물 소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네, 루게릭병,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걸린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요. 이 병의 발병에 관여하는 새로운 조절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하죠. 네, 고려대 최의주 교수팀은 루게릭병 발병 과정에서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MST1의 신경독성 유발 기능을 밝히고 MST1 저해제를 개발하면 루게릭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죽어 발병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연구팀은 실제 루게릭병 모델 주요 운동신경세포에서 MST1의 활성이 증가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예. 자, 이번 소식 블랙홀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블랙홀은 주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블랙홀 제트라는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이 제트 현상을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별의 물질들이 주변에 중력에 잡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한 번에 흡수되지 못합니다. 대신 깔때기처럼 생긴 블랙홀 입구 주변에 원반 형태로 쌓이면서 밀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러다 일순간 블랙홀 중심에서 수직 방향으로 남은 물질들이 강하게 분출되는데 이를 제트라고 부릅니다. 예. 한국천문연구원이 바로 이 블랙홀 제트가 분출되는 순간을 세계 최초로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블랙홀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한 뒤 독자적으로 분출 시각을 예측했는데요. 블랙홀 제트에 대한 이론은 지난 2004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9년 만에 그 이론에 대한 실제 증거가 촬영됨으로써 블랙홀의 신비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백매브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가 본격 가동이 되죠. 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말 경주에 구축한 백매브 양성자 가속기의 시험 운전 준비를 마치고 2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한 후 남아있는 양성자를 고전압으로 가속하는 장치로 가속된 양성자로 신물질과 신소재 개발, 동위원소 생산 등에 활용됩니다. 네. 백매브 양성자 가속기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양성자 가속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빔라인을 추가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제부급 양성자 가속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 자, 저희가 조금 전에 한 줄 과학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가 바다로 흐르는 것으로 드러나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거는 수증기가 나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2011년 3월 강타한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당시 원전 내부의 폭발을 막기 위해 뿌려진 바닷물은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원전 내에 쌓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최근 원전의 관측용 우물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오염수가 지하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사죄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관계자는 그동안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관련 데이터가 사내에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일 오염수의 바다 유출 확산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도쿄전력은 당초 오염수가 바다에 유출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방사성 물질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장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에 이렇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